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밤 9시 20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턱끝까지 차올랐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은 여기 있는 정고점 넘어서서 다시 급등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여기서부터 만들어 놓은 고점, 그죠? 여기 고점 하나 만들었고, 여기 고점 하나 만들었고, 여기 고점 하나 만들어서 어쩌면 3중 고점,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과정 중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턱끝까지 차올랐다는 표현도 지금 좀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자리가 또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 뭐 솔직히 뭐 지금 큰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면 아래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포텐셜이 있는 자리, 위든 아래쪽이든 어쨌든 좀 이제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도 적합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도 남겼지만, 거기서 이미 밝혔지만은 이런 자리에선 숏을 한번 강하게 들이대 볼 만하다라고 저의 의견을 밝히긴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제가 뭐 글은 뭐 길게 어쩌고저쩌고 쓰긴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같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숏 몰빵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럴 가치가 있다,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7월 2일부터 이제 숏 매집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금 아껴 써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죠. 오늘 드디어 참았던 변동성이 터져 나왔고요. 이런 자리에서 현재 어쨌든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남은 현금을 다 써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오늘의 상승이 아직 고점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엔 내일 정도에, 만약에 이제 제 생각이 맞았다면은 아래쪽으로 갈 것이라면은 내일 정도에 아마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뭐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매수할 정도의 현금이 뭐 약간 남아 있거나 그 정도는 뭐 이해를 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숏을 한번 진짜 의지가 있어서 한번 한번 숏을 크게 들이대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현금이 없어도 몰빵 상태여도 괜찮다라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니면 도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또 하여튼 뭐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제가 7월 2일부터 매집 시작했는데 다시 7월 2일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약간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위기는 기회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몰빵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 뭐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7월 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변 환경 한번 우리 체크해 보자고요.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있죠. 테이퍼링, 오늘 지수가 1% 올랐다라고 해서 바뀐 거 없습니다. 테이퍼링 영향권에 어쨌든 들어있어요. 긴축에 대한 쇼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시장에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또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일단은 주식시장의 상방을 제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일단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달러 이야기도 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오늘은 환율이, 물론 이제 최근 2, 3거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환율이 워낙 강세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내내 흐름을 보면은 원화 약세 추세, 달러 강세 추세가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한데 무슨 추세적인 급등이 나오고 무슨 추세적인 그런 게 나오겠냐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 전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도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른 나라들도. 자, 오늘 한국이 1점 몇 프로 올랐어요. 오늘이 뭐 한국이 급등을 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우리 한번 그림을 좀 숫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한국이 1점 몇 프로 올랐는데, 이게 작년 11월달, 12월달, 1월달처럼 지금 전 세계가 오늘 1%, 2%씩 오르는 게 아니죠. 오늘 심지어 일본은 하락 마감하기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좀 비리비리하긴 한데, 물론 뭐 0.8%대 오르긴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일단 좀 예외로 칩시다.
중국은 그 이미 진에 혼자 급락했다가 자체적인 이슈로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 중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갖다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간 이 한국만 오늘 겁나게 강하게 오른 거라고요. 다른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물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한국만 특별히 좋았던 거다라는 거.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유럽이나 이런 데를 한번 보자고요. 뭐 0.5%, 0.2%, 0.2%, 0.3%, 0.6%, 0.3% 마이너스네요. 0.2%, 0.2%. 그죠? 지금 한국만 변동성이 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만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게 그 11월처럼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11월달, 12월달, 1월달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급등을 했는데 일단 한국만 일단 가고 있어요. 일단 이런 점들도 조금 좀 의심스러운 점이긴 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다들 어느 위치에 와 있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만의 랠리가 일단 지속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미국만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지금 현재 일단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고, 예. 미국도 현재 뭐 단기적이지만 일단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그나마 가장 강했던 독일 같은 경우 얘는 어때요? 얘 아직도 비리비리하고 있죠. 얘 아직도 이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뭐 그러면 뭐 아시아의 뭐 일본 이런 데는 일본 이런 거 거의 뭐 단기 하락 추세 극복도 못 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 뭐 일본 차트에 한국을 표시해 보자면 대략 요 정도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대부분 다 꼬꾸라지거나 어딘가를 지금 넘지 못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독일 같은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데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전 고점 저항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한국만 오버슈팅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 테이퍼링 뭐 이런 거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키 맞추기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한국만 지 혼자 튀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 저쩌고, 부채 협상이 어쩌고, 뭐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전 세계 키 맞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 상방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래서 드린 거고요. 상방이 제한적이라면은 반등은 여기쯤에서 끝나고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박스권이니까 지금 뭐 대충 다시 425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 한국 주식시장 오늘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433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436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제 막 몰빵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평범한 상승이 아니고 급등이라서 변동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한 달간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7월 한 달간 결과적으로 다 이게 반등시 매도되면서 결과적으로 위에서 하방 포지션들이 다 매집이 돼 있는 무거운 저항 자리거든요. 무거운 저항 자리인데, 이런 저항 자리 어떻게 넘어가야겠어요? 아무래도 약한 불로 좀 천천히 소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모습이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급등이잖아요. 급등도 이만저만 급등이 아니라고요. 그죠? 오늘 이게 뭐 1.3%밖에 안 올랐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수급이라든가 옵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완전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게 평상시 그런 날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상승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변동성 지수가 빠지다가 양봉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의 뭐 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이 옵션 시세를 한번 봅시다. 옵션 시세 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콜 옵션들이 보시면 오늘 뭐 500%까지 났네요. 그죠? 외가 옵션, 저 멀리 외가 있는 옵션들은 500%까지 상승했다고요. 이 콜 옵션 500% 상승하는 걸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작년에 좀 많이 보긴 많이 봤죠. 하여튼 오늘 변동성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상승은 그냥 상승이 아니고 심각한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풋옵션 쪽은 얼마나 죽었냐? 한 마이너스 55%. 이 정도면은 전형적으로 엄청나게 강했던 원웨이장의 특징들이 다 나타난 겁니다. 반대쪽으로 풋옵션들이 55% 가까이 죽었으면 엄청나게 죽은 거고, 그 와중에
콜옵션들은 100% 이상의 시세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뭐 거의 안 죽거나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엄청난 거거든요. 수급도 엄청난 거예요. 수급도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면 선물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샀고요. 이 콜옵션 쪽에서는 뭐 개인들이 뭐 35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270억 콜옵션 매도를 하고 어쨌든 굉장히 먼 큰 액수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이 장대양봉 이렇게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좀 하여튼 개 난리법석을 떨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진짜 난리법석을 떨었던 날인데, 근데 아무튼 이런 난리법석은 이런 자리에서는 떨면은 별로 안 좋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가 지난 1년 동안 금융시장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오버슈팅을 한 자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힘을 아껴서 지금 뭐 각종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해가지고 뭐 달러가 살살 살아나고 있어서 좀 힘을 좀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그런 자리에서 지금 장대양봉을 저렇게 콜옵션을 저렇게 폭등시키고 장대양봉을 저렇게 보였다면은 과연 이게 이 대세 상승을 위한 장대양봉이겠느냐, 우리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수급 같은 게 좀 심상치는 않아요. 물론 제가 이 수급을 다 믿지는 않는데요. 조금 좀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이 개인들이 콜옵션을 몇백억씩 이렇게 막 많이 사는 날은 보통 그 뒤가 좀 안 좋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이 좀 높긴 높아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정신 나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긴 올라갔었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콜옵션을 몇백억씩 땡기면서 상승장이 마무리됐던 적들이 사실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이런 액수들도 사실 조금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차트 모양만 봐도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하향에서 콜옵션이 죽고 있는데 21선하고 이격도 얼마나 많이 되는데, 이걸 장대양봉으로 한 번에 변동성 폭발시키면 이거 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밥상이 차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것도 반등시 매도인데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매도의 찬스가 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 선물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뭐 외국인이 결과적으로 뭐 1조 4천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요.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선물 보시면은 지난 한 3거래일 동안 지금까지 보시면 외국인 선물인데요. 거의 4조 원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8월 2일 날 1조 원쯤 들어왔고, 8월 3일 날 1조 5천억, 8월 4일 날 오늘 1조 4천억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이래저래 하면은 거의 4조 원 가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큰 손들이 주식을 매집을 하는데 나 산다 하고 이렇게 막 대놓고 사는 경우가 흔히 있을까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결과적으로 틀린 얘기가 되고 또 내일부터 또 뭐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솔직히 좀 이렇게 대놓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안 그래도 오늘 영상에 어떤 분이 리플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난 11월, 12월, 1월달 그때 지수 급등할 때 외국인 들어왔던 게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몇 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때 몇 달 동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몇 달 동안 들어오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3거래일 만에 그거 다 들어왔거든요. 몇 달치 들어올 게 3거래일 만에 지금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하여튼 좀 의심스럽긴 하다. 이거 너무 요란하게 주식을 사는 듯 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사실 이런 수급을 보고 장대양봉 저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급등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사실 누구라도 대세 상승을 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거든요. 저도 좀 흔들리는데, 사실 요즘 개인들이 워낙 똑똑하고 이래갖고 이 정도 모습은 보여줘야 사람들이 좀 쏘가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 정도 모습을 해줘야 사람들이 좀 상승으로 좀 몰리고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본격적으로 좀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라붙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또 숏도 터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장대양봉 튀어나오고 삼성전자 급등하고 콜이 몇백 프로씩 나는데 누가 이런 자리에서 숏을 감히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심리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대놓고 이런 숫자들을 보이면서 우리한테 어떤 좀 심리적인 게임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리적인 장난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변동성을 저렇게 터트리고 있다는 게 결코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모습이 나와서 장대 양봉입니다만은 저는 저걸 일단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일단 이런 자리에서 한번 숏을 몰빵으로 들어가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물론 지켜봐야겠죠. 예,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지켜봐야 되긴 지켜봐야 되는데, 모르죠. 어쨌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앞으로 한 2, 3거래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막 폭등을 해요. 폭등을 하면 솔직히 저는 근데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반드시 지금 폭등을 반드시 폭등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참 우리 속 쓰리고 불편할 수 있다. 차라리 오버슈팅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숏을 매집하는 입장에서는 속 편하고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슈팅이 여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그런 슈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으로 갇히면서 적당히 여기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추세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가능성은 둘 다 크게 열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는 좀 드리긴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긴 해요. 보시면은 시장이 변동성을 좀 주려고 했던 자리 코스피인데, 이런 자리들, 이거 장대양봉 갈 것처럼 해놨죠. 이 장대양봉 갈 것처럼 했죠. 장대양봉 갈 것처럼 했죠. 장대양봉 갈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 끝이 어땠냐라는 거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변동성 확대시킬만 하면은 죽이고, 확대시킬만 하면 죽이고, 확대시킬만 하면 죽이고, 확대시킬만 하면 죽이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 삼성전자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 변동성 확대시켜 놓으면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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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금 세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죠? 네. 이런 모습들, 이런 추세가 올해 내내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 추세를 뭘로 바꿀 거예요, 그죠? 사실 지금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테이퍼링 시작된다라는 이슈가 그나마 금융시장의 큰 이슈이긴 한데, 그게 삼성전자의 추세를 상승으로 전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도 아래쪽으로 가긴 갈 거다. 아마 이 급등은 팔아먹기 위한 급등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본다는 거죠.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나 액수가 좀 상당히 크긴 크거든요. 콜옵션 상승폭도 크고, 선물 갖다 장난치는 액수도 크고, 하여튼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매수 금액이나 액수가 상당히 좀 크긴 커요. 지금까지 올해 봤던 금액들 중에 사실상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마지막 우리의 시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맞았다면 하면은 굉장히 어쨌든 큰 찬스가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일단 이 정도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세게 한번 해보아도, 지금 세게 풋 생각하시는 분들, 숏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게 해봐야 지금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이대야지, 안 그러면 언제 들이대냐,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시장도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번에는 여기를 못 넘겠지란 가정하에 이런 자리에서 현금 이런 자리에서 몰빵 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몰빵 한 번쯤 들이대 볼만 하다라 생각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여기 있는 전고점 넘어가면은 손절한다라 생각하고, 일단은 어쨌든 계속 지금 들이대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코 쫄거나 이럴 때가 아니고. 작년 3월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작년 3월에 장대음봉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상승장이지만 이런 장대양봉이 오히려 숏을 사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오히려 기회가 크게 오는 게 아닌가. 하여튼 이런 생각 정도 해봅니다. 오늘 하여튼 한국만 좀 올랐다는 거, 요게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하고요. 미국장이 그래서 오늘 밤에 오르냐 못 오르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은 오늘 올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날이거든요. 오늘 오르는 게 정상적인 날인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정고점 매물을 다 소화해 놨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못 올라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왜냐?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 숏은 뭐 최소 이런 자리가 붕괴돼야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합니다. 미국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 가야 될 자리에서 가느냐 못 가느냐. 미국이 여기서 힘차게 랠리를 해주면 코스피도 그나마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펼쳐지겠죠. 오늘 미국이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못 넘었던 자리를 넘어가면 유럽장도 제법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독일장인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 뭐 아니면은 요런 자리들을 지금 계속 못 넘고 있잖아요. 그나마 미국장이 오늘 일주일 동안 못 넘었던 저런 자리를 넘어주면 얘도 랠리를 할 수 있겠죠. 랠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미국장 눈치 봐야 된다는 거. 미국장이 오늘 여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아직 안 정했다는 거죠. 분명히 어제 이 음봉을 다 되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나스닥도 비슷한데요. 나스닥도 비슷한데 나스닥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여튼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여튼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뭐 위치는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도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중요한 자리죠. S&P 가면 나스닥도 가겠죠. 하여튼 얘가 넘느냐 못 넘느냐, 이거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저는 하여튼 계속 오늘 코스피의 상승이 뭔가 좀 찜찜하긴 찜찜해요. 외국인이 너무 대놓고 주식 좀 사봐라 라고 꼬드기는다는 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근데 개인적인 느낌이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 이런 거 같은 경우 현재까지 몇 거래일째 잘 지키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거래일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아래쪽은 이제 테스트 그만해야 돼요. 갈 거면은 빨리 위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점들. 근데 현재로서는 음봉이네요. 아침 7시 가격이 중요하니까 뭐 지금은 별 이야기 하진 않겠는데, 하여튼 여기 지지력 오랫동안 확인했으니까 오늘 얘는 이제 위쪽으로 좀 이제 그만 테스트하고 양봉을 보여주고 좀 상승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위쪽으로 갈 거면 오늘쯤에서 이제 아래쪽 테스트 그만하고 가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정도 드렸고요.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지난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4조 원 가까이 선물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원화 강세가 보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 보이긴 보이고요.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뭐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이것도 정하겠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40원 붕괴시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하여튼 뭐 아니면 턱끝까지 차 올라와 있는 그런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이번 주 결과적으로 목, 금 이렇게 뭐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터뜨렸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다들 변동성이 터졌으면 이제 조금 집중을 하긴 해야겠죠. 변동성 이런 자리에서 코스피가 변동성이 터진 것이 꺾이기 위한 변동성 터진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위쪽으로 더 올라가기 위한 변동성이 터진 걸 수도 있는 거고, 이 하여튼 변동성이 터졌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좀 긴장하고 좀 보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턱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숏을 한번 몰빵으로 들어가 볼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뭐 까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 부담 스스로 감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뭐 다음에 뭐 손절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한 번쯤 들이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했던 얘기 계속 또 하는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 정도까지 일단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민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